네, 반갑습니다. 드럼컴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 10시, 밤 10시, 11시 다 돼가네요. 10시 53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다음 주 시황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릴 것이고, 첫 시간 같아요, 유튜브에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우선 제가 이제 시황 분석을 한 거는 꽤 오래돼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걸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설명드릴게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제 지금은 그런 단어를 안 쓰지만 옛날에는 종합주가지수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안 쓰지만 옛날에는 종합주가지수라는 단어를 썼었고 이제 코스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자,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카페, 여기 보시면 카페 있죠. 카페를 검색할게요. 그러면 이 카페 글이 나오겠죠. 카페 글이 나왔는데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게 뭐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이때 당시는 제가 이렇게 시황을 주식하듯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매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올린 지 오래돼요. 저는. 그러니까 지수도 이렇게 가는 주가처럼 가는 저항이라든가 고점이라든가, 또는 이건 저긴데 미국장 폭락했을 텐데 어디까지 빠진다, 그런 것을 이제 쭉 매일 올렸었어요. 제가 이걸. 근데 지금은 이게 종합주가 지수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안 쓰지만, 이렇게 한 10년 넘게 이 지수를 분석해왔던 사람이에요. 노출은 잘 안 됐죠,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광고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는, 홍보 쪽으로는 잘 안 했던 사람이라 지금도 보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 지수를 분석해서 코스피가 어디까지 간다, 얼마까지 간다, 어디 떨어진다, 깨면 더 폭락한다, 이런 것을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올렸었어요. 이게 2011년도 글 같아요. 2011년도. 지금 22년도입니다. 11년 전 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에는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수 분석을 해온 지 오래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저쪽 그 분석값에 적응하신 분들은 대부분 알아들어요. 하지만 아니신 분들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물 실시간은 변하니까 장중에 문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걸 선물도 원하시는 분 많을 테니까. 우선 현재 시장이 왜 이럴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제가 SNS나 아니면 유튜브에 무료 SNS가 있습니다. 거기도 배포를 해드렸고, 유튜브 스트리밍에도 이유를 계속 설명드렸어요. 9월 달에 예고해드린 게, 코스피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적어도 10월 중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단타나 아니면 저점 단타, 저점 급등주 매매를 하지 않는 한 위험하다. 안 좋을 수 있다. 오늘 일요일에 어제 그저께도 아주 하루 종일 애를 먹었죠. 코스피 내리고, 그죠? 금요일날 아주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죠? 시향 때문에 그래요. 시향 안 봐서. 그래서 주식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이런 상승장에서는 먹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는 맥을 못 쳐요. 아니면 계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이거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브리핑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시작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를 알아야 돼요. 이게 엄청 복잡합니다. 우선 종목만 보는 사람은 못 보지만, 참고로 저는 이런 전공은 약간 있어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하는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고, 차트쟁이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저는 보조지표를 쓰지 않습니다. 매매할 때는 검색기만 써요. 자,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이건 지금 현재 코스피 선물지수입니다. 선물지수고, 코스피 차트로 바꿀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이후부터 못 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금리 때문에 그래요. 금리 때문에. 지금 미국 금리가 3.0이죠. 미국 금리 3.25예요. 한국 3%예요.
그죠? 거기다 유럽이 지금 얼마더라? 1.25인가 그럴 거래 아마. 유럽이. 그죠? 유럽 1.25예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3.25로 안 맞췄어요. 3.0으로 맞췄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제 유튜브 스트림 시간에 보면 외국인 실시간 그 선물 그 거래 동향을 계속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 매수를 안 들어와요. 외인이. 미국은 추가 금리를 또 한 번 더 하겠죠. 예, 추가 금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국이 먼저 하면 상관이 없지만 미국이 먼저 하면 좀 문제가 있죠. 예, 또 환율이 또 오를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얼마를 했어야 되냐면 3.5를 맞췄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부분도 있고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아무래도 여론 자체가 국민들 민심이라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단한 잘못이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제로 금리였을 때 한국은 0.25%였거든요. 예, 제로 금리일 때.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은 3.5%를 올린 거예요. 예, 3.5%를 올린 거예요. 한국은 사실 3.75를 맞춰야 되겠지만 그건 아니더라도 한 3.5나 3.25 정도 맞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준금리를 뭐 0.5로 올린다면 대단하겠지만 유럽은 제로금리였어요. 제로금리였다 이번에 미국이 올리니까 1.25로 맞춘 거거든요. 예.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시장에는 선물이라는 게 있고 선물에는 외국인 거래가 많아요. 예, 투자 거래 규모가 선물 시장에서 하루에 많을 때는 80조도 거래합니다. 외국인이 80조도 거래해요. 하루에. 깜짝 놀랐죠.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 그래서 이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런 주도주라든가 또는 국제지수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나스닥 분석을 할 거예요. 이 나스닥 지수입니다. 참고로 지수는 24시간 움직여요. 그러니까 보시면 제가 이제 네모를 그려드리면 거기가 한국 시장이 시작한 날이에요. 시작한 시간이에요. 요게 한국장이 시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움직이는 선물 시장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걸 해석을 못해요 사람들이. 예. 뭐 수치만 갖고 하려래요. 아니면 차트만 갖고.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시장이 시작할 때 보면 되게 올려놓고 하락 추세로 갑니다. 되게 하락 추세. 여기는 바닥에 있다가 살짝 끌어올리고 오후장에 끝날 때쯤 갑자기 끌어올리고, 그죠? 상승해놨다가 빠뜨리고, 상승했다 빠뜨리고, 상승했다가 빠뜨리고, 그죠? 이런 시장으로 방향 추세를 갖다 보니까 꼭 아시아 시장만 될 때면 나스닥이 아주, 이거 선물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예, 국장할 때는 나스닥이 아주 지수를 애들 말로 조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처음 듣죠,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그린 부분이 한국 시장인데 이런지 오래돼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한지 정말 오래돼요. 선물 시장에서는 국장이라고 그래요. 국장할 때는 나스닥이 아주 사람 잡습니다. 예. 그랬다가 밤만 되면 왠지 국장이 끝나면 자세히 보시면 올려요. 끝나면. 그죠? 쳐올리죠. 끝나면 올려요. 끝나면. 그죠? 반등이고. 예. 끝나면 올려요. 그러니까 한국장이 끝나면 올려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라고 해야 돼. 아시아 시장이 끝나면 나스닥이 올려버려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그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타자판이에요. 타자판.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적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선 나스닥이 지금 금요일날 또 쳐올렸어요. 그죠? 쳐올렸지만 제가 이제 숫자를 쓸게요. 그냥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에 여기 저항이 하나 살짝 숨어 있어요. 예, 만점 418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좀 음흉하거든요, 이게. 예, 아침 코스피 또 시작하기 전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23시간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 정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뭐 이걸 또 달지 마시고 23시간 정도 시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시쯤 시작되면 만약에 이거를 못 뚫고 한국장 시작할 때 또 밀쳤다. 그러면 또 월요일장은 갭상승하고서 또 조정모른장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게 크게 넘어서 날아갈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이것을 넘어간다 치면
하방에 1700선이에요. 1700. 예, 여기 깨면 이건 조지는 거고, 애들 말로. 예, 841. 예, 여기. 예, 아래에서는 11600을 넘어, 지지해야 돼요. 600이 아니라, 11060. 예, 60선을 지지해야 됩니다. 이 정도예요. 요 선이 절대적으로 지지가 돼줘야 돼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가서 또 뭔 짓을 해버려서 밑에까지 내렸다. 그러면 또 투매 시장 나옵니다. 계속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환율 문제가 있어서 아까 설명드렸고, 외국인들이 진입하는 문제. 외국인들은 환차를 봐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좀 월요일 아침에 요 아침 시장에 이걸 보면 되는데 이 녹화 방송으로는 얘가 어떻게 된지 진행을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 지수가 만약에 돌파했다면 시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 아주 좋게 생기진 않아요. 예, 그러나 시장 변화는 생긴다. 자, 행보하다가 급등주 된다는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행보하다 급등 안 됩니다, 이거. 예, 오늘 아침에 제가 급등주 매매 올린 거 있어요. 예, 행보하다 급등주 되는 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행보하다가 이거 날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게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건들고서 밑으로 내려가면 또 다시 조정해요. 고통이 또 시작되는 거죠. 근데 넘어가면 얘기가 다른데, 그랬을 때 700을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밑으로는 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돌파했을 경우는. 그래서 이건 날아가는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월요일장 속임수가 있다. 코스피는 뭐냐면, 자, 만약에 코스피 선물로 간다 치면, 선물로 간다 치면, 지금 코스피 선물은 지금 390.4, 한 요정 300, 그러니까 요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정도. 예. 390 정도, 94 정도. 예, 대충 90 정도. 예.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예, 코스피 선물에서는 이것은 뭐 장담을 못해요. 밑에로는 283과 6이에요. 286과 284 이렇게 해요. 똑같으네요.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그죠? 코스피는 여기 300을 살짝 넘어가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줄라나는 모르겠어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매집은 아예 안 보였어요. 한 달 가깝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코스피로 봤을 때는 2225예요. 2225. 2225라면 한 여기죠, 여기. 예, 여기 넘어가야 돼요. 2225를 일단 넘어야 돼요. 여기서. 웃기죠, 그죠? 이 지수는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갭상승해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 2225가 지지가 되던가 2212가 지지돼요. 결국은 여기가 지지선이라는 얘기예요. 요 선이 지금 있는 이 차트 선을 긁어온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지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대로 치면 한 아까 보셨을 때 요 정도 폭을 가질 수 있다. 이 안에 등락을 갖겠지만 이 지수를 다루는 거는 실시간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충 제가 예상만 그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주도주예요. 삼성전자는 되게 뭐 삼성전자 기업 보고 사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지금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수들과 뭐라고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주도주라고 한다, 이거를. 주도주. 지금 보시는 종목들은 주도주로 봐야지 기업 실적을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매우 잘못됐어요. 그러면 얘들을 갖다가 만약에 종목을 매매를 했다면 삼성전자 기업 망하겠냐? 자,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 좀 내용이 좀 깊어요. 자, 이 삼성전자는 좀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인데, 2017년도에는 3월 달에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3월 달에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을 합니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요소는 셀트리 5월 달인가 7월 달에 5, 6월 달인가 셀트리온을 추천을 해. 89,000원 했는데 그게 거의 39만 원까지 갔어요. 삼성전자를 겁 없이 추천을 합니다. 날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기업 실적하고는 관계없는 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주도주예요. 주도주. 코스피 시장의 주도주라고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실적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얘랑 관계가 있어요. 얘랑.
얘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죠? 주도주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라고 생각해서 뛰어들려고 하는데, 지금 빨갛게 표시된 데는 주린이들이 주식에 들어온 시기죠. 예. 그래서 제가 2011년 추천, 여기는 저기에요.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요거는 주린이. 주린이들이 빨간 데서 주린이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교묘한 게 뭐냐면 2021년 초에 연말에 삼성전자가 20만원 간다고 막 그냥 유튜브에 배포되고 막 그랬어요. 여기저기. 현대차 40만원 간다. 그 사람도 초짜예요. 현대차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20만원 간다면, 잘 들으셔.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도 알아들었겠군요. 삼성전자가 20만원 가면요, 코스피는 얘는 5천 넘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현대차가 40만원 가도, 이 현대차만 갔어. 그냥 지금 상태에서. 만약 현대차가 그냥 40만원 올라갔어. 그리고 관련주 따라 들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코스피는 최하 3천 넘어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20만원 가면 코스피는 5천이 넘어갑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근데 그 말을 믿어. 기업만 보니까. 차트쟁이들이에요. 이 시장 구조의 원리를 알아야 돼. 제가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증권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트레이더들한테 물어보세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코스피나 코스피 200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여기 있는 주도주들이 움직이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 20만원 간다고 헛소문 나가지고 막 유튜브에 배포되고, 뭐 좀 현대차도 올라가니까 거봐 내 말, 내가 40만원 간다 그랬잖아. 차트쟁이들입니다. 그 경제 분석을 차트로 합니까? 예? 차트로 보는 거지, 차트로 경제 분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치를 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기술적으로 보는 거지. 그죠? 이게 잘,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삼성전자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죠? 제일 궁금하죠. 그죠? 자, 미리 요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실제에 있던 일이에요.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옛날에 유튜브를 했더니 삼성전자 얼마 가냐고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82,000원을 못 넘을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가까이 가면 팔아야 될 겁니다. 일문일답한 건 아니에요. 상담을 한 건 아니에요. 예. 원래 삼성전자는 늘 다루는 주도주니까. 왜 그러냐면, 요거 주린이들이 이거 외인들 거 다 매수해 준 거야. 여기는 외국인들이 다 팔아먹은 위치란 말이야. 82,000원. 외국인들 올려줄 것 같으냐고. 안 올려준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던 거야. 주식 분석 되게 웃기게 하죠.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외인들 대박 났어요. 주린들 와서 막 그 비싼 삼성전자를 막 사주고 매수를 해주고, 그죠? 선물 팔아먹고. 그 외국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 내가 그때 이거 떨어졌을 때 이제 대충 뭐 어떻게 뭐 여기서 물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상담한 게 아니니까. 제가 삼성전자 묻고 있는데 뭐 한 뭐 7억 들고 계시대. 여성분이신데. 그런데 내가 이 삼성전자 이거 못 가니까 거기서 팔고서 밑에서 다시 6만 원이 아래로 사라. 6만 원 정도 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는 6만 원 빠지면 많이 빠진 거였잖아. 그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이분은 저 비꼬더라고요. 저를 비꼬더라고. 그 어떻게 됐어, 이 사람? 막같이. 아까 네이버의 분석 기술 말씀드린 거 봤지만 저는 이 경력이 유튜브에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린 지가 10년이 넘는 사람이에요. 올렸을 때 틀려봐요.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죠? 그걸 각오하고 올린 사람이야. 그죠?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이거 파는 게 맞죠? 그죠? 여기 지나면 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6만 1,300원인가 아마 그때 이거 지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깼으니까 이제 바닥에서 놀고 앉았고, 코스피가 위험해진 거지. 그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연기금 지분이 줄었을 거예요. 아마 8%로 줄였어요. 그때 여기 다 11%씩 갖고 있어요. 제가 방송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연기금 주식 다 팔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거 팔고 밑에서 기다렸다가 사면 연기금 국민연금 있잖아, 10년치 벌을 거, 모을 거 다 벌어. 내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연기금 일단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국민연금 이거 팔면 국민들 있잖아, 10년 동안 돈 내는 거 그거 다 벌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맞죠? 여기서 팔았으면 이거 몇 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분석을 잘 해야 돼. 지금 내가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가는지만 설명하면 돼.
삼성전자는 얼마까지 가냐면 단기적으로는 이것은 57,900, 58,000원 못 넘어요. 단기적으로. 58,000원. 그리고 여기서는 57,900원, 58,000원, 57,900원. 그리고 위에 넘어가면 58,400원이에요. 결국 6만 원을 못 넘는다는 얘기죠. 58,400원. 자, 이제 두 개 수치를 이 분석은 수치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예언하는 값으로만 일단 드리는 거예요. 57,900원 하고 58,400원. 예. 이 값을 갖고 놀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현대차는 17만 500원 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대차도 주도주예요. 자, 또 하나 뭐냐면 최근 들어 실적 발표가 좀 나오는데 뭐 그다지 좋을 리가 있겠나요? 자, 이 현대차도 이게 잠깐만요. 현대차가 자, 현대차는 17만 500원 정도. 17만 500원 여기에요. 예, 단기적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예, 17만 500원. 또 넘어가면 다시 재분석을 해야 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주인데 현대중공업도 14만 이거는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4만 6,500원까지 잡혀요. 이거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이 조선주나 철강은 좀 올랐었죠. 예, 철강은 저번에 테마를 좀 탔어요. 그래서 철강주가 좀 움직였고 박스 위에가 있죠. 그죠? 이거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분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에서는 57,900원하고 58,400원까지 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상승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날아갈 걸 기다리고 있나요? 이거 내년 가야 돼요. 내년 가야 돼요. 내년 가야 되고 아니게 보세요. 뭐 이 종목을 담아라, 뭐 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비트코인은 싸지 않나?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비트코인 사도 싸게 사도 안 간다고. 그걸 알아야 돼. 이거 가려면 내년에 가요. 내년에도 여기까지 못 가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못 간다고요. 예, 여기까지 못 나가요. 그래서 요때 요 동네 어르신들도 많이 왔어요. 또 있네들 돈도 많아. 2천씩 산대. 아니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이거야. 이거 사놓으면 어떠냐 이거야. 그 어른들한테 저 분석 못 해드리는데 소리 할 수 있나? 이거 사지 마시고요. 안 돼요. 한 내년에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그때 가면 되게 쌀 거예요. 그랬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진짜로. 거짓말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영상 동네 사람들 볼 거야. 한 뭐 60은 젊은 사람, 70도 먹은 사람은 막 와가지고 부인은 말리고 막 할머니는 말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망하겠냐 이거야. 내렸어요. 삼성전자 안 망하는데 주식 사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거든요. 주주가 망합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분석은 중요하다. 얼추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뭐 선물 드렸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는 이해되잖아. 그러면 자 다시 처음으로 갈게. 나스닥. 요게 좀 애매해. 예, 아까 네모 쳐서 보여드린 거. 시장이 이놈이 아주 진짜요. 이게 지금 아시아 시장을 죽이고 있는 거야. 이게 실체. 얘는 뭐예요? 선물시장. 선물시장이 주식시장을 갖고 논다. 그죠? 아까 보여드렸지, 그지?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 지금 시장이래요. 이 시네지피오라고 해서 옛날에는 나스닥을 가스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시아 시장만 되면 아까 해드린 거 아주 그냥 줬다 쥐락펴락해. 줬다 놨다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약간 속임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갭을 쳐서 지지를 한다면 상승장으로 바뀌지만 만약에 아니면 고점에 막히면 아침 시초해 봐야 돼요. 장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이걸 깨면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조정이에요. 그래서 수치는 11,418이나 20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418이면 50포인트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거의 거기다 갖다 놓은 거야. 싹 50포인트 이게 50포인트 정도 되는데 418이나 9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요거를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되지만 못 넘고 밑으로는 다시 조정장이에요. 그랬을 때 요게 밑에서 적어도 11,061을 만약에 60일이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지켜줬다 그러면 위로는 가줘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위로 뚫고 나가버리면 위로 가주는 건 맞는데 요게 좀 애매해요. 지금 말하기가. 요게 지금 만약 속임수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배제 못합니다. 시장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선물 같은 거는 실시간 그러니까 주식은 실시간에 해야 돼요. 실시간에 하셔야 되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아침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오해하지 마시고. 뭘 올렸냐면 급등주 매매. 이거 그 급등주를 어떻게 하는지를 올려드린 거예요. 실시간에 방송된 영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는 급등주와 뭐가 다른가 보면 수시로 나스닥 얘기하고 시향 보는 게 나와요. 그죠? 수시로 나스닥이나 시향 얘기가 나온다고. 나스닥 얘기 나오고 이걸 볼 때 다우지수가 어떻고 나스닥이 어떻고 코스피가 어떻고 다 연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급등주 매매를 한번 즐겨보세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스트링 시간 무료 방송에 실시간 유튜브 시간에 나왔는데 미국 나스닥 시장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고 투자에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짧게 여기다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